오늘은 2차 함수에 대한 이야기. 자, 먼저 우리가 2차 함수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특징은 너의 대칭성이죠, 대칭성. 대칭성 해석. 2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이제 위아래 볼록이 다르긴 하지만 항상 대칭이죠. 그래서 x는 a에 대한 어떤 대칭이다라고 한다면 요거를 이제 식으로 보통 어떻게 풀어가는지,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고, a 더하기 x랑 f a 빼기 x랑 같다. 자, 이렇게 주는 게 가장 기본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이렇게 안 줄 때도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줄 수도 있어. a 더하기 x랑 여기를 이렇게 주자. x랑 f 2a 빼기 x. 이런 식으로 줘도 사실은 같은 표현입니다. 같은 표현이에요. 같은 표현이고, 우리가 함수가 대칭성을 가지는 거랑 그 함수를 대칭을 시킨 거랑은 좀 달라요. 무슨 이야기냐면, 얘를 내가 y축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너지, 그지? 이 두 함수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인 관계, 사실은. 요거만 놓고 봤을 때는. 그러니까 fa 플러스 x를 y축 대칭시키면 넌데, fx가 이러한 조건을 만족한다는 거는 x는 a에 대한 대칭이라고. 그래서 함수 자체가 대칭성을 가지는 건지 아니면 내가 함수를 강제로 대칭을 시킨 건지 그 차이를 잘 구분을 하셔야 되고,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대칭성의 해석은 이제 대칭성을 가지는 상황들 뭐 이런 것들이 같고, 이거를 조금 일반화를 하시면 f a 더하기 x랑 f b 빼기 x가 만약에 같다. 자, 이런 식으로 조건이 나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x는 2분의 a 플러스 b에 대하여 대칭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실제로 가장 일반화된 형태는 요겁니다. 쉬운 예를 들어볼까? fx 빼기 1는 f 2-x. 자, 이런 식으로 줬다고 쳤을 때 우리는 항상 무엇에 대해서 대칭이냐면 너와 너의 합의 평균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둘을 합을 해보면 1이죠. 평균이니까 2분의 1이 됩니다. 2분의 1 대칭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일단 첫 번째. 그 다음에 우리가 요 2차 함수 간에 서로 어떤 관계에 대해서 함수가 하나가 아니라 2차 함수가 여러 개가 등장하는 경우에 크게 두 가지 패턴으로 출제를 많이 하는데, 첫 번째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같은 2차 함수의 관계. 얘는 결론만 얘기하면 뭐죠? 결론만 얘기하면 뭐야? 최고차항이 같은 2차 함수끼리는 서로 어떤 관계? 평행이동된 관계. 얘는 무조건 평행이동이에요. 이게 너네가 3차 함수 한번 잠깐 생각해봐. 최고차항이 같다고 서로 평행이동된 관계야? 모양이 같아? 그렇지 않다고. 2차 함수는 최고차항의 개수만 같으면 완전히 서로 모양이 같고 평행이동하면 완벽하게 포개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얘는 평행이동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셔야 되고, 그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수 있다고. 이렇게 여기가 뭐 x제곱이고 얘가 예를 들면 x 빼기 1의 제곱 플러스 1이야. 근데 너랑 y는 x 플러스 3이랑 y는 x 플러스 1이랑 각각 만나는 점을 a, b, c, d라고 불러. 그래 놓고 뭘 하겠다고 하냐면 요거 이런 부분에 뭐 넓이 같은 걸 구해달래. 예컨대. 그럼 넓이를 구하라고 하지만 공수 원에선 사실 적분을 안 배웠기 때문에 넓이 공식 같은 걸 쓰라는 게 아니라, 너가 기울기가 1짜리고 너가 1, 1만큼 평행이동이 되었으니
너가 정확하게 11 간 거구나. 너가 11이구나. 그래서 너는 루트 2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찾는다고. 그 다음엔 뭐 쓰면 되는 거야? 두 직선 사이에 거리 공식 쓰면 되는 거지. 두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써보시면 루트 2분의 서로 뺀 게 2니까 정확히 루트 2 나오죠. 그러니까 루트 2, 루트 2니까 아 넓이는 이제 2가 되는구나. 그래서 이런 방식. 사실은 이 평행이동과 둘러싸인 넓이에 대한 형태는 뭐 여기서만 나오는 건 아니고 우리 왜 지수로그 함수 할 때도 많이 나오죠. 지수 함수 평행이동 시켜놓고 직선 2개 지나가고 맨날 뭐 잘라가지고 붙이고 평행사변형 만들고 그런 시나리오가 똑같아요. 사실은 여기도. 자, 두 번째는 최고창의 합이 0인 두 이차 함수의 관계예요. 정확하게 두 가지 조건이 특수한데 얘는 평행이동이었어. 얘는 뭐게? 아는 사람? 어떤 대칭? 탈락 점대칭입니다. 잘 보세요. 일단은 왜 점대칭인지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원래 최고차의 개수가 뭐 1자리인 함수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너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 뭐가 되냐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지, 그지? 근데 얘를 그 이후에 아무리 내가 평행이동을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점대칭인 함수끼리는 항상 점대칭성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항상 무엇에 대해서 점대칭이냐면 두 꼭집점의 중점에 대하여 점대칭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언제 사용하기가 좀 좋냐면 쉬운 예를 들어보자면 너네한테 이차 함수 두 개를 줬어. 예컨대 쉬운 거 x제곱 하나 주고 너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빼기 2. 자, 이런 함수를 줬다고 칩시다. 이 두 함수에 둘 다 접하는 접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대. 예컨대. 그러면 너네는 여기다가 mx 플러스 n 판별식 0, 너에다가 mx 플러스 n 판별식 0 그거 해갖고 연립하고 있으면 되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풀어가지 않고 어떤 식으로 풀어가냐면 어차피 대칭점이 지금 너에 대해서 점대칭일 텐데 요 꼭지점이 얼마가 나오냐면 2, 2, 얼마 나오지? 2 들어가면 2,2 나와요? 그러네. 자, 2,2가 나오는데 그럼 정확히 누구에 대해서 사실 대칭이냐면 1,1에 대해서 대칭이야. 그럼 내가 접선을 긋는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그어지겠어? 이렇게 접선 그어지면서 둘 다 접하고 이런 식으로 접선 그어지면서 둘 다 접할 거 아니야? 그 두 접선은 당연히 어디를 지나갈 수밖에 없냐면 1,1을 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활용이 곧 잘 되냐면 두 함수의 공통 접선이 반드시 대칭점을 지나갑니다. 즉 너랑 동시에 접하는 두 접선의 기울기의 곱을 구해라 뭐 이런 식으로 낼 수 있지 않을건데 그럼 내가 어떻게 푼다고? 이 점을 지나가는 그냥 m x 빼기 1 플러스 1 너랑 판별식 0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풀어주면 된다고 사실. 됐어? 근데 잠깐만. 망했다. 1,1 여기 위에 점인데. 좀 성형하면 안 될까? 2,2. 1을 바꾸기 좋은 숫자 3,3. 디지털. 그럼 여기가 6,6. 뭐 예를 들어 이렇다는 거예요. 왜냐면 1,1 내가 아무거나 잡았더니 여기 곡선 위에 올라와가지고 얘가 접선이 공통 접선이 안 그려진단 말이야. 이거? 안 지나죠. 이거 바꿔야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바꿨다 치면 그렇다고 얼마야? 6이면 66, 36 플러스 36 빼기 30.
아무튼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느낌만 보세요. 어차피 이걸 너네가 계산할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결론, 두 함수의 관계를 볼 때 최고차항이 같은지 합이 0인지 이 정도를 보시면 둘은 특수관계에 있다. 최고차항의 절대값이 서로 다르면, 그러니까 최고차항의 절대값이 같은 거지, 그지? 절대값이 같은데 i에 같으면 너고, 절대값이 같은데 부호가 반대면 너고, 그러니까 서로 평행이동된 관계거나 점대칭의 관계에 있다.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언제? 우리가 최고차항의 절대값이 같을 때. 다르면 이 방식으로 못 풀어요. 다를 때는 그냥 알아서 푸시면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저런 게 이제 대칭성 표현이고, 대칭성을 여러분이 읽어낼 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요 이차 함수는 아래로 볼록하거나 위로 볼록한 오목볼록의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오목볼록 표현이 있습니다. 오목볼록, 오목볼록 표현. 여러분이 이제 미적분 2 같은 걸 했으면 이제 이계도 함수라든지 뭐 이런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아직은 그런 걸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요 일반적인 형태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자면, 자,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아래로 볼록이 있고 위로 볼록이 있습니다. 위로 볼록. 그래서 아볼, 위볼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볼이라고 하면 약간 아이스볼트 같은 농담입니다. 자, 그래서 약간 스킬명 같아서 옛날에 선생님이 했던 게임에 아이스볼트라는 스킬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마비노기라는 똥게임이 있습니다. 자, 여튼. 마비노기 모바일. 아니, 그거는 이제 컴퓨터 시절. 모바일은 다시 살려 나온 게 모바일이고, 선생님이 옛날에 하던 건 그냥 마비노기 오리지널. 자, 어쨌거나 컴퓨터로. 거기서 우리 와이프를 만났어요. 마비노기에서. 선생님이 대학교 1학년 말인가? 1학년 말인지 2학년 초인지 모르겠다. 1학년이었나 보다. 1학년 2학기 때인가쯤 했는데 친구가 그 게임을 하더라고. 그래서 너는 뭐 이런 게임을 하고 있냐? 그래서 별로 재미가 없어 보인다. 그랬더니 여자애들이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그럼 나도 좀 해볼까? 헐레벌떡 이제 길드에 들어갔는데 남자가 한 4명 있고 여자가 한 7명쯤 있는 거야. 그래서 야, 이런 블루오션이 있었어? 그래서 열심히 게임을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사귄 건 아니고요. 거기서는 이제 아무 사이도 아니었는데 이제 그렇죠. 한 10년 정도, 10몇 년간 친구였다가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자, 어쨌거나. 그래서 지금도 마비노기 모바일을 같이 하다가 선생님은 재미없어서 요새 안 하고 있어요. 와이프가 서운해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재미없어서 못하겠어. 자,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은 바로 뭐냐면 첫 번째, 임의의 x1, x2에 대하여 f x1 더하기 fx2 나누기 2와 f 2분의 x1 더하기 x2를 비교를 하는 상황들이 생겨요. 자, 이렇게 잘 생각해봐. 이거는 뭐냐면 두 x좌표의 평균에서의 함수값인 거고, 이거는 뭐냐면 두 함수값의 평균이에요. 무슨 소리냐? 자, 여기 x1 있고 여기 x2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싹 연결을 해보시면 이 점이 바로 누구냐면 2분의 x1 플러스 x2, 2분의 fx1 더하기 fx2야, 맞아? 아닌데? 자, 그래서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서 세로로 보조선을 긋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만나는 이 점이 바로 누가 되냐면 얘는 2분의 x1 플러스 x2, f 2분의 x1 플러스 x2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함수값의 평균, 너는 뭐냐면 중점에서의, 그러니까 평균에서의 함수값인 거죠. 보니까 어때? 아래로 볼록할 때는 누가 더 커? 함수값의 평균이 크죠. 그래서 둘 중에 이때가 언제냐면 아래로 볼록입니다. 아볼. 이때가 위볼이에요. 자, 제발 부탁인데 이거를 너네가 외우려고 생각하면 개 헷갈리고 기억도 하나도 안 나요. 그림을 봐, 그림을. x1, x2가 있고 중점 있고 중점에서 세로로 그어서 너랑 너를 비교하겠다. 이게 끝이야. 그럼 얘는 어떻게 했어? 당연히 x1, x2가 있어. 연결하고 중점 있고 세로로 그어. 이게 끝이라고.
그럼 만나는 점이 어때? 아, 중점에서의 함수값의 평균보다는 항상 크구나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너네한테 다음 함수가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를 물어본다고 이쪽에서. 사실은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는 뭐에 대한 이야기야? 최고차항의 개수의 부호에 대한 이야기잖아, 그지? 최고차항의 부호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물어보는 거라고. 얘가 양수 표현, 얘가 음수 표현이라고. 근데 요거를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림을 잘 기억하세요. 어떻게 한다? 두 점 연결하고 세로로 긋는다. 자, 이게 조금 나아간다고. 이게 내신에선 사실 이런 정도의 표현만 나오는 게 아니야. 잘 보면 얘는 중점에 대한 이야기자. 중점 말고 다른 점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 M 대 N 내분점으로 일반화할래요. M 대 N 내분점. 왜냐하면 이 사이에 어디인가 있어도 상관이 없잖아. 어디 사이에 있어도 상관이 없잖아. 그지? 즉 분모가 나중에 이렇게 나온다고. 자, 이게 바로 M 대 N 내분점을 가지고 비교를 한 거야. 역시 외우려고 하지 말라고. 그냥 이 사이에는 무조건 너의 함수값이 요 둘의 어떤 내분점의 좌표가 그 점에서의 함수값보다 항상 더 위에 있구나. 왜냐면 이 선분 자체가 얘보다 위에 있으니까. 내분점을 어떻게 잡아도 항상 똑같다. 이런 이야기예요. 얘도 이제 마찬가지겠죠. 만약에 이게 이렇게까지는 내가 본 적이 없어. 사실 뇌절인데 외분점으로 가면 어떨까? 외분점으로 가면. 그러니까 내 말은 이런 식으로 외분점으로 가면 누가 더 크겠어 당연히. 이제는 얘가 더 크겠지. 내분점일 때는 이쪽이 더 커요. 외분점이 되는 순간 바깥으로 간다고. 왜냐하면 이 직선을 쭉 그어보면 외분점은 바깥에 있고 내분점은 안쪽에 있거든. 외분점 선생님 문제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이제 활용을 하자면 여기까지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는 있겠지, 그지? 자, 이게 대표적인 표현이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x1, x2, x3에 대하여 임의의 x1, 2, 3에 대하여 자, 요때 어떻게도 표현을 하냐면 x2 빼기 x1 분의 f 2 빼기 x1 너보다 x3 빼기 x2 f x3 빼기 fx2 자, 얘는 무슨 표현이야? 두 점을 연결한 뭐라고 불러요? 용어가 있잖아. 뭐라고 불러? 기울기, 뭐 평균 변화 이렇게 부르죠, 그죠? 보니까 어때? 내가 x1, 2, 3이 예컨대 이렇게 있어. 기울기가 점점 어때? 평균 변화율이? 점점 커지죠? 점점 커져요. 이게 아볼이야. 거꾸로가 위볼이 됩니다. 이것도 외우려고 생각하지 말라고. 평균 변화율이 점점 커지는가 작아지는가. 사실은 평균 변화율은 조금 뇌절하자면 극한을 취하면 미분계수예요. 됐죠? 자, 미분계수는 당연히 어때?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면 미분계수는 점점 증가하지. 왜? 2차 함수의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면 너의 도함수는 1차 함수인데 기울기가 양수니까 증가하죠. 미분계수가 증가한다는 건 평균 변화도 증가한다는 소리예요. 결국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이 나온다. 맞다. 아까 얘기해줘야 될 거 한 가지 있는데. 여러분 내신 대비 그때 물어봤잖아. 나는 너네가 나랑 하는 줄 알았어. 나랑 안 하더라고. 학교별로 하더라고. 학교별로 하는 게 맞아요. 왜 좋아해? 나랑 하는 게 그렇게 싫어? 너무하네요. 와, 내가 나랑 안 한다고 막 물개 박수 쳤어. 계열받죠? 응. 있겠지 거기.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는. 없으면 혼자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중등반에서 이제 학교 선생님별로 이제 막 학교별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래? 홍성이가 갑자기 나라 잃었네. 제가 지금 제일 친한 친구가 현장 다녀가지고 진짜? 걔랑 같이 할 수 있어. 그럼 같이 하게 될 것 같은데. 근데 걔랑 영어도 똑같은 거 듣는데 어떻게? 너무 좋잖아. 미안해. 내가 정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정한 것도 아니고 나도 사실 방금 들었어. 그래서 내신 대비 때 이제 안 하면 내신 대비를 안 하면 어떻게 하게? 그냥 혼자 해? 한번 생각 한번 해봅시다. 그건. 근데 혼자는 안 할 것 같아요. 진짜. 그 다음에 자 보세요.
다른 학교랑 같이 하지 않을까 운전. 근데 그러니까 뭐 한두 학교 같이 할 수는 있겠죠. 뭐 그 약간 뭐 너랑 뭐 시험 기회 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뭐 모르겠어요. 근데 나도 지금 방금 들어가지고 원래는 그러니까 우리 반이랑 그 다른 반 있어. 최적화 반이라고 여기 지금 화목에 수업하는 원장님 수업하는 데 있는데 그 두 반이 여기서 수업을 하고 완전 시스템이 다르거든 사실. 거기는 주 3회 수업이에요. 그 중등반은. 거기는 고정적으로 주 3회야. 토요일 날 무조건 클리닉 와야 되고 약간 그런 식의 시스템이 아예 달라. 그리고 수업도 뭐 앞뒤로 하고 선생님들도 다르고. 선유 지역에 있는 학생이 많아요. 모르겠어요. 사실 모르겠어. 그러니까 내가 한번 시간까지 한번 안 내가 한번 알아볼게. 저희도 알았어. 저희 내신 때 토요일에 강제적으로 여기 와야 돼요. 아닐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아마 주 2회일 거예요. 내 생각에는. 자, 토요일에 몰라. 조용히 해. 자, 보겠어요. 자. 몰라. 토요일 날 안 올 것 같아. 모르겠어. 나도 지금 정확하게 지금 막 디테일하게 다 들은 게 아니라서.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차함수 식세우기 해봅시다. 식세우기. 이차함수 식세우기는 뭐냐면 너네한테 이차함수에 대해서 어떤 조건들이 주어졌을 때 그걸 바탕으로 이차함수의 식을 세우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이제 뭐 두 점을 준다든지 뭐 세 점을 준다든지 세 점을 줬다고 싶다. 세 점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 접선을 주는 경우가 있죠. 접선. 한 점 정도? 자, 예를 들어 ax제곱 bx 플러스 c야. 근데 세 점을 준다는 거는 예컨대 뭐 이렇게 주는 거죠. 1,2 뭐 3,3 뭐 할까? 5,6 뭐 이렇다고 칠게요. 세 점을 줬을 때는 여러분이 세 개 중에서 두 점을 골라요. 그리고 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가장 심플한 거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고르든 요렇게 고르든 요렇게 고르든 여러분의 마음이지만 누구를 고르는 게 제일 좋을까요? 당연히 이거를 고르는 게 나을까? 얘를 고르는 게 나을까? 얘를 고르는 게 좋을까? 그죠? 이렇게 고르는 게 좋아요. 왜? 얘가 기울기가 정확히 일자리 직선이 나오거든. 얘가 y는 x 플러스 1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을 하는 거냐면 y는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이 있는데 1과 5에서 이차함수와 만나고 그리고 3,3을 지나가는 거야. 그러면 3은 한 요 정도. 이렇게. 그래서 이차함수가 약간 뭐 이런 식으로 생긴 거죠.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저 이차함수와 너의 관계는 결국에는 얘를 fx라고 부른다면 fx에서 x 플러스 1을 뺐을 때 그것이 1과 5를 근으로 가지니까 최고차항 그대로 두고 x 빼기 1, x 빼기 5 여기다가 마무리로 3,3을 대입을 하는 거죠. 요걸 대입을 하시면 누가 구해지냐면 a 값이 구해질 거예요.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뭐 어렵지 않죠? 뭐 a 값 나오면 이제 끝나는. 자, 접선인 경우에는 비슷하지. 우리가 어떤 fx와 뭐 예컨대 뭐 2x 플러스 1이 뭐 접할 때 그러면 접한다는 거는 그 접점을 아는 게 제일 좋고 모른다면 접점을 이제 가정을 해서 푸셔야 되고 해석 자체는 역시 fx에서 2x 플러스 1을 빼주고 a의 x 빼기 알파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알파 구하셔야 되고 a를 구하셔야 되는데 접점을 알 수 있으면 알파 자리에다 접점을 대입을 하고 거기다가 플러스 이제 한 점을 주는 거지. 그러면서 뭐 f 예컨대 뭐 3은 뭐 1이다 뭐 이런 식으로 주면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할 수 있겠죠. 3,1도 대입하고. 근데 어느 쪽이건 간에 접근 자체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함수끼리 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실근을 가질 때는 그냥 만날 때는 1승을 인수로 갖는 거고 접할 때는 제곱을 인수로 갖더라. 근데 2차식이라서 제곱을 인수로 갖고 나면 더 이상 남는 게 없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봐주시면 되고 근데 뭐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서 간단하게 한번 봤고요.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이제 이차함수의 비율 관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프린트 드린 거 한번 보세요. 이차함수의 비율관계. 프린트 저거 페이지 안 해도 응? 저 페이지 안 해도 돼요. 이거 프린트 보고 설명할 거예요. 성현아 미안해. 내가 안 줬어. 어쩔 수 없어. 다음 시간에 받아. 자, 성현이 금요일 날마다 못 와요. 그래서 수요일 날 와서 미리 시험 보고 막 그렇게 하고 있어. 자, 이거 보시면 됩니다. 자, 이차함수의 비율 관계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제일 첫 번째 시작은 임의의 이차함수는 항상 요 꼭지점을 기준으로 보조선을 그었을 때 그리고 이 위에 한 점에서 이런 식으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요 사각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최고차 한계수가 a일 때 이만큼의 길이를 t라고 잡는다면 요만큼의 길이는 항상 a, t의 제곱이에요. 요게 이제 딱 정해져 있어. 어차피 얘도 t고 얘도 t고 얘가 at의 제곱, 얘도 at의 제곱 뭐 이렇게 되겠죠. 자, 요런 방식을 이제 따르는데 이거는 얘를 원점으로 평행 이동을 해서 x좌표에 t를 대입하면 당연히 at의 제곱이 나오게 돼 있어. 그리고 평행 이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선분의 길이가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 이게 가장 기본인데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 뭐 뒤쪽에 여러 가지 예시가 나와 있어요. 한번 잠깐만 볼까요? 굉장히 간단하죠. 자, 요 뒷페이지 보시면 왼쪽 위에 x제곱이 있으면 가로가 4면 높이는 1 곱하기 4의 제곱, 16인 거지. 그리고 뭐 2x제곱 빼기 x 플러스 1이면 가로가 3이면 높이는 2 곱하기 3의 제곱인 거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3개 간단한 예시를 볼 수가 있고 실제 활용은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냐면 요 첫 페이지 앞에 페이지에 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자, 이차함수가 있어. 근데 여기서 접선을 그었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차함수에다 접선을 그었을 때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야, 사실은. 요게 지금 이차함수 a x제곱 플러스 의 형태. 그다음에 얘가 이제 뭐 그냥 gx인 거예요. 어떤 직선. 자, 그럼 너와 너가 접하고 있지, 그지? 너와 너가 접한다는 거는 요거에서 요거를 빼면 얘를 이제 fx라고 했을 때 그림 다 나와 있어요. 자, fx에서 gx를 뺀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생김이 이렇게 생겼다고. 얘가 지금 fx 빼기 gx인 거야. 왜냐면 내가 접할 때 어떻게 한다고 해서 접할 때 빼면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고. 그 점에서 접하게 되는 모습이라고. 자, 근데 얘가 접하는 점이 바로 얘 입장에서 여기인 거야. 그러면 여기가 t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로로 다시 그려보면 어떤 모습이 되냐면 f에서 g를 뺀 함수는 이런 모습이 된다고. 자, 이렇게 그랬을 때 여기부터 여기까지 선분의 길이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요 선분의 길이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선분의 길이 얘랑 같겠죠. 그지? 실제 우리가 fx와 gx의 차이는 서로 뺀 함수 기준에서는 이 fx 빼기 gx와 x축까지의 길이랑 똑같다고. 그 다음에 어차피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라는 것은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와 똑같다고. 그래서 여기가 t가 되고 여기가 at의 제곱이 되는데 그럼 결국에는 여기서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이 부분이 역시 다시 at의 제곱이 되고 얘가 이제 t가 되는데 그래서 예를 들었지. 거기 보시면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오른쪽 부분 2x제곱이 있어. 근데 8x 빼기 8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2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고 8x 빼기 8이라는 함수와 이렇게 접한다면 접점 같은 경우에 여기 2가 되죠. 2가 되고 이렇게 세로로 그으시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가 만약에 0이면 이 길이가 2니까 이 길이는 너의 제곱 곱하기 최고창 뭐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근데 이거는 지금 내가 두 직선과 이차 함수와 직선을 줬을 때의 상황인 거고 이거를 가지고 보지 말고 우리가 접선을 긋는 방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내가 쉬운 함수 할게. x제곱 플러스 1이 있어. 이런 함수가 있는데 너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에서 여기다 접선을 긋고 싶어. 이런 식으로. 그럼 접선이 뭐 두 개가 이제 그어지겠죠, 양쪽으로. 그럼 접선을 그었을 때 이 접점이 어떻게 그려지겠냐는 거야. 자, 접점이 있고
이 점이 있는데 이렇게 세로로 그으시면 접점이 여기서도 접점이 됩니다. 이렇게 접점이고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누구랑 똑같다? 여기부터 x축까지의 길이랑 똑같아요. 그럼 이걸 일단 찾아준다고. 얘가 얼마야? 마이너스 1 대입해보면 여기는 2 나오지? 그럼 여기가 마일 콤마 2란 말이지? 근데 얘가 마3이잖아. 이 길이 5 나오지? 여기가 길이가 5가 나온다는 이야기는 얘는 최고차항 계수가 1짜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는 얼마가 나와야 돼? 요거의 제곱에 최고차항을 곱한 게 너야. 거꾸로 이거에다가 최고차항을 나누고 루트를 씌운 게 너니까 루트 5가 돼요. 보통은 최고차항 계수가 1인 게 제일 많이 나오잖아. 근데 얘가 루트 5가 나온다고. 근데 여기 좌표가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니까 너의 좌표는 누구겠어?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5가 된다고. 이런 식으로. 그럼 반대쪽은 얼마가 되겠니? 이쪽에서도 접할 텐데 이런 식으로. 당연히 얘는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1 빼기 루트 5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왜 같겠어? 이 간격이. 내가 이번에는 여기서 얘를 뺐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세로로 그어지고 여전히 이런 식으로 그어지는데 이 길이가 5라는 점은 달라질까 안 달라질까? 이 부분이 안 달라져. 그러니까 이 부분이 루트 5인 건 똑같아. 다만 루트 5를 빼느냐 더하느냐의 차이라고. 이쪽은 더해준 거고 이쪽은 빼준 거고. 이렇게 접점의 x좌표를 알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너네가 접점을 구하고 나면 이 접선을 구할 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접선을 gx라고 생각을 해보면 x제곱 플러스 1에서 gx를 뺀 거 이 함수가 뭐가 돼야 되냐면 최고차항 그대로 유지한 채 너를 중근으로 가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x 플러스 1 빼기 루트 5의 전체의 제곱이 돼야 돼요. 사실은 이렇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gx를 얼마든지 구할 수 있지. 넘기고 넘긴 다음에 그냥 계산하면 되잖아. 그지? 뭐 gx의 어떤 함수값을 구하려고 해도 그렇고 기울기도 충분히 구할 수 있고 아니면 사실 솔직히 말하면 기울기를 구할 거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편해? 얘를 미분해서 이거 대입하는 게 제일 간단하지. 그래서 접점을 알았을 때는 너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접점을 찾아가는 방법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야. 이게 이차함수 파트에서 굉장히 많이 쓰여요. 됐어. 한번 연습해 볼까? 자, 너네가 접점만 구해봐. 접점만. 자, 이렇게 있고 자, 이렇다고 합시다. 접점 구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생겼고 이런 데 있고 누굴 구한다? 얘를 구한다고 항상. 항상 이 녀석의 함수값과 너의, 그러니까 2에서의 너의 함수값과 너의 좌표의 차이를 구한다고. 이 차이를 바탕으로 누굴 구할 수 있냐면 이 접점까지의 x 좌표를 구할 수 있다고. 너와 너의 관계라고 이렇게. 근데 얘만 구하면 된다고. 대입하면 이거 좌표 얼마나? 2 대입하면 2, 7 나오잖아. 그러니까 얘는 얼마라는 소리야? 11이지? 그럼 얘는 얼마겠어? 아니지. 2분의 11의 루트인 거야. 이렇게. 자, 너를 제곱해서 최고차항을 곱한 게 너야. 거꾸로 너에다 최고차항을 나눠서 루트를 취한 게 너야. 그러면 2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분의 11 루트 취한 거 2에다가 2분의 루트 2분의 11 루트 취한 거 더하고 뺀 거 이런 식으로 좌표 나온다. 바로 나온다. 이거 너네가 막 m 넣고 막 판별식 은혜 공식 써가지고 판별식 0이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보다 훨씬 간결하고 좋은 풀이고 심지어 조금 익숙해지면 암산도 금방 해요. 왜? 너네 이거 대입하는 거 암산 어렵겠니? 대입하면 7이지. 7에다 마이너스 4 대입하는 거 빼는 거 암산하는 거 어려워? 11인 거 금방 나오지. 2 나누는 거 어렵지 않지. 루트 취하는 거 어렵지 않지. 끝이에요. 그래서 좌표 다 구한 거예요. 그게 이제 너네가 이런 쪽에서 속도와 정확도가 많이 늘 수 있는 아주 좋은 스킬이라고. 그러니까 대치는 타 지역에 비해서 이런 종류의 스킬을 많이 알려줘. 근데 그 중에서도 이 고1 과정에서 가장 유용한 스킬 중에 하나가 그리고 고1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2차 함수의 상황은 너네가 계속 다루거든. 대수할 때도 다뤄. 미적분 원할 때도 다뤄. 왜냐면 미적분 원에서 도함수 맨날 3차 미분하면 2차 함수야. 2차 함수의 상황은 허구한 날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 이 방식은 반드시 아셔야 된다. 됐죠?
넘어갑니다. 자, 오늘 정확히 두 가지 더 하고 쉬겠습니다. 봐봐. 개념이 있어요. 두 가지나 더. 오늘 할 거 많다고 그랬잖아. 거의 다 참. 함수의 최대 최소입니다. 최대 최소라고는 하지만 정확하게는 뭐냐면 최대 최소로 정의되는 그 구간에서의 최대 최소로 정의된 함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디테일하게는. 자,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인데 내가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한이 없으면 꼭지점에서 최대거나 최소야. 제한이 생기면 좀 달라. 범위가 이렇게 돼 있으면 얘가 최소고 얘가 최대고, 범위가 이렇게 돼 있으면 둘 중에 꼭지점에서 더 먼 쪽이 최대고 꼭지점이 최소고, 이렇게 돼 있으면 꼭지점에서 가까운 쪽이 또 최소고 제일 먼 쪽이 최대고, 뭐 이런 식으로 나뉘겠지. 이 정도는 너네가 안단 말이야. 꼭지점을 기준으로 대칭축이 구간 안에 포함이 되느냐 포함이 되지 않느냐, 대칭축으로부터 누가 더 멀리 있느냐 더 가까이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 케이스 나누는 거,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자,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구간에서의 최대 최소로 정의된 함수라는 게 있어. 뭐 어떤 식으로 정의를 하냐면, 예를 들면 닫힌 구간 t 플러스 2에서의 최소값을 ft라고 부르겠다. 근데 어떤 함수에 대해서 보겠다는 거냐면 x제곱 더하기 뭐 2x 빼기 1. 자, 이렇게 생긴 함수에 대해서 너의 최소값인데 그것을 ft라는 문자로 정의를 하겠대. 자, 그럼 t는 무엇에 영향을 주는 거야? 보니까 t는 이 함수 자체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관찰하고자 하는 구간에 영향을 줘요. 자, 이와 같은 함수는 대충 이런 식으로 생겼겠지.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대충 이렇게 생겼는데 구간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t값이 달라짐에 따라서 구간이 이런 식으로 좌우로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부분이 있어. 어느 부분은 일정해? 이 구간에 그 길이라고 불러요. 구간의 길이. 그 앞뒤의 차이를 구간의 길이라고 부르는데 구간의 길이는 일정하죠. 구간의 길이가 일정한 것만 나올까? 그렇지는 않아요. 마이너스 t부터 플러스 2t까지 이런 것도 나와. 그럼 이쪽은 마이너스 t, 이쪽은 2t니까 뭐 점점점 길어지지, 그지? 뭐 그런 것들. 근데 그거는 이제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이고, 요 정도까지만 아셔도 당분간은 크게 문제가 없어요. 이 정도가 제일 많이 나와요, 사실은. 그러면 이 구간에서의 최소값을 어떤 식으로 정의를 하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어차피 너의 최대 최소는 양 끝값 중에 있거나 아니면 너의 꼭지점에 있거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고. 그래서 범위를 나누셔야 돼요. 이 구간 안에 꼭지점이 들어가지 않을 때, 왼쪽에 있을 때, 오른쪽에 있을 때, 그 다음에 꼭지점을 포함할 때,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 ft 플러스 2인 경우가 있어. t 플러스 2에서 최소라는 거는 여기가 t고 여기가 t 플러스 2라는 소리야, 맞아? 그러니까 t 플러스 2가 어떨 때야? 마일보다는 좀 작을 때야. 대칭축보다 왼쪽에 있을 때야. 두 번째, f 아니다. 미안해. f라고 쓰면 안 되는데 g라고 쓸게요. 이거 gx라고 할게. 그러니까 너의 함수값을, 최소값을 얘가 함수값으로 갖는 거기 때문에 g 마일인 거죠. 얘는 언제냐면 대칭축을 얘가 포함할 때야. 이런 상황인 거야. 축을 포함할 때. 잘 생각해보면 g-1이라는 거는 어떤 정해진 값이지, 그지? 어떤 구간에서 어떤 정해진 값으로 일정한 상수함수의 모양이 나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t가 이쪽에 있고 t 플러스 1이 t 플러스 2가 이런 식으로 있으면 그때는 gt가 최소인데 gt가 최소라는 거는 t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세 가지 구간이 나와요. 자, 그럼 다시 gt와 gt 플러스 2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게 이제 만약에 g라고 한다면 x 대신에 문자를 t로 바꿔서 이쪽을 t축이라고 합시다. t축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gt 같은 경우에 이렇게 생겼다면 gt 플러스 2는 이만큼 t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이동이 된 이런 관계에 있다고. 그래서 정확히 어떤 모습이 되냐면 처음에는 얘를 따라와. 이런 식으로. 얘를 따라오다가
정확히 언제가 되냐면 1이 될 때. 1이 될 때부터, 그러니까 얘 기준에서는 t가 넘어가면, 얘가 지금 1이 맞나? 1이 아니죠. 마3이잖아. 뭔 소리야. 얘가 넘어가면 마3이죠. 그래서 마3부터 마1까지. 자, 이 구간에서는 너라는 상수함수를 따라간다고.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그 이후부터는 -1 이후부터는 GT를 따라가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상수함수 다시 증가 이렇게 되는데, 자, 요게 지금 구간에서의 최대 최소로 정의한, 여기서 구간에서의 최소값으로 정의한 함수인 거고, 지금 2차 함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사실은 여러분이 미적분 1에서 본 적은 없겠지만 미적분 1에서의 3차 함수도 동일한 방식으로 정의를 하고 출제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 이제 간단하게 맛만 보여드리면, 자,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평행이동돼서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최소로 정의된 함수는 둘 중에 더 작은 걸 따라가. 이렇게 따라가다가, 자, 여기 극소값 나오지. 상수함수 가요. 다시 너를 따라가. 이런 모양이 된다고. 보여 지금? 가다가 뾰족 상수함수 다시 증가. 그래서 이런 데가 이제 미분 불가가 되는, 미불, 이런 특징을 갖는다고. 그래서 요게 사실은 이쪽에서 배우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최대 최소로 정의된 함수인 거고, 미적분 1에서도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되고, 심지어 이거에다가 또 이걸 다시 또 적분을 하네 마네, 여기다 또 직선을 그어서 교점의 개수를 세네 마네 막 이런 것들을 해요. 그래서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쪽에서 특히 내신에서는 좀 잘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 요건 몰라도 되고 요거는 아셔야 된다. 자, 요게 이제 최소에 대한 이야기였고, 만약에 최대로 간다면 어떨까? 최대값 HT라고 불러볼까? 최대니까 꼭지점 자체는 관심이 없지. 그러면 두 함수 중에서 그냥 뭐만 따라가면 되냐면 큰 것만 따라가면 돼. 즉 HT는 어떤 모습이 되냐면 그냥 이렇게 따라가. 뾰족 이렇게 된다고. 얘가 HT야. 보여? 밑에 있는 얘가 GT, 얘가 FT고. 이렇게. 아래 거 쭉 따라가는 게 FT, 큰 거로 갈아타는 게 HT야. 이쪽에서는 얘가 더 크잖아. 이거 따라가다가. 근데 그 다음에 얘가 더 커지지. 이거 따라가요. 이렇게. 그래서 원래 우리 미적분 원할 때 닫힌 구간에서 최대 최소는 세 가지 중에 하나였거든. 양 끝값 아니면 극대 극소. 그지? 그래서 이 같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얘는 극소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 최소는 양 끝값 중에 하나야. 양 끝값이 얘네잖아. 너랑 너의 함수값. 그치? 이렇게. 그래서 그림을 그릴 줄 아셔야 됩니다. 사실은. 저렇게 그려놓고 저기다가 또 막 접선을 긋는다든지 뭐 이런 식의 시나리오들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림을 그릴 줄 아셔야 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개념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이 굉장히 싫어하는,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어떤 실력이, 이 부분에 대한 실력이 보통은 내가 여러분이 공수원을 너는 좀 잘한다 못한다를 판단하는 척도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바로 뭐냐면 근해분리입니다. 근해분리. 근해분리는 개 많이 나와요. 이거는 이쪽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대수에서도 나오고 미적 원에서도 나오고 뭐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근해분리라는 거는 뭐냐면 어떤 이차 함수를 기준으로 요 실근의 위치에 대한 이야기야. 실근의 위치 혹은 존재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 볼 건데, 자, 예를 들어 첫 번째, 모두 1보다 큰 두 실근, 서로 다른 두 실근. 두 번째는 하나는 1보다 크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지? 이렇게 알파 1 베타 이렇게 되는 경우, 두 근을 알파라고 했을 때 알파 베타. 세 번째가 하나는 1과 2 사이에 있고 하나는 2보다 크고. 자, 예컨대 뭐 이런 식의 세 가지 조건이 있다고 칩시다.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를 볼게. 자, fx라는 함수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이런 함수라고 칠게요. 너가 양수. 근해분리는 정확하게
한 판 쭉 세 가지입니다. 한 판 쭉 세 가지. 한 판 쭉. 한 판 쭉은 뭐냐면 함수 값의 부호, 판별식의 부호, 축의 위치입니다. 이거를 위에서 아래로 순서대로 하는 이유는 근해 분리는 함수 값의 부호를 판단하지 않는 경우는 없어. 무조건 판단을 해요. 판별식은 경우에 따라서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해. 축의 위치 판단도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해. 그래서 위에일수록 필수 조건이고 아래일수록 선택적인 조건이라는 거야. 근데 너네가 그리고 판단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자, 예를 들어볼게. 만약에 1보다 큰 서로 다른 두 실근이야. 조건을 맞춰서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그림을 그려놓고 저 세 가지가 조건이 어떻게 될지를 판단을 하면 돼. 자, 1보다 크니까 1은 이쪽에 있어. 보시다시피 함수값 F1은 0보다 커야 되죠. 두 번째, 판별식도 역시 0보다 커야 돼요. 세 번째, 축의 위치가 역시 1보다는 좀 오른쪽에 있어야 됩니다. 즉, 한 판 축 세 가지를 다 쓰는 상황이야. 이게 지금 첫 번째. 자, 두 번째의 경우 알파가 1보다는 작고 베타가 1보다 크다는 거는 어쨌거나 두 근이 있는데 1이 뭐 이런 데 있는 거죠. 자, 그러면 F1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음수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두 번째는 판별식은 어때? 판별식이 양수가 돼야 되나? 물론 양수가 돼야 되지. 근데 내가 말하는 거는 F1이 음수라면 판별식이 양수가 아닐 수 있을까? 음수인 값이 이미 있는데? 어차피 이차 함수는 양쪽으로 점점점 커지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 게 기정사실 아니야? 그러니까 판별식은 한다 안 한다? 판별식은 안 한다. 여기서 판별식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F1이 0보다 크다고 해서 무조건 두 실근을 가져? 그렇지 않지. 붕 떠 있으면 안 갖겠지. 근데 F1이 음수면 무조건 두 실근을 갖기 때문에 판별식을 쓰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축의 위치. 축이라고 해봤자 비교를 1과 할 거라고? 1보다 큰지 작은지? 그럼 1보다 커야 될까 작아야 될까? 1이 꼭 여기 있어야 될까? 축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나? 1이 뭐 요딴 데 있어도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내가 대충 그린 건데? 즉 축을 기준으로는 1보다 오른쪽에 있다 왼쪽에 있다에 대한 판단을 역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거 하나만으로 끝난다는 거지. 그래서 근해 분리가 약간 어려운 게 매번 함수값 판별식 축의 위치를 하면 좋겠지만 너네가 직접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이게 꼭 필요로 하는가. 자, 마지막 세 번째. 너가 1, 알파, 2, 베타. 그러면 1 이쪽에 있고 알파 있고 2 요런 데 있고 베타 있는 거지. 그럼 첫 번째. F1 같은 경우에는 양수네. F2 같은 경우에는 음수네. 그리고 판별식은 어때? 판별식은 쓴다 안 쓴다? 판별식은 안 쓴다. 누구 때문에? 얘 때문에 안 쓰는 게 사실은. 함수값 중에 음수인 함수값이 있으면 판별식을 절대 쓰지 않아. 초고창에서 양수인 거 기준으로는. 음수인 경우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자, 그 다음에 축의 위치는 어때? 축은 어디 있다고 말할 수 있어? 2보다는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최소한 1보다는 좀 오른쪽에 있다는 건 알 수 있겠지. 근데 이게 필요로 할까? 아니요. 이게 필요로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축이 그렇다면 1보다 작을 수 있나를 생각을 해보자고. 얘가 양수고 여기서 음수인데 애초에 양수에서 음수로 넘어갔다는 거는 다시 너에서 양수가 되면서 이제 이쪽에서는 반드시 실근을 가질 수밖에 없고 축의 위치가 이쪽에 있는 거는 당연한 이야기예요, 사실. 그래서 이 두 가지 맞습니다. 됐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근해 분리야. 가장 기본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근해 분리라는 게 사실 매번 실근이 두 개씩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또 다른 예를 들어볼 건데, 자, 요거 예시 들고 쉴 거예요. 괜찮아. 뒷페이지에 쓰면 되잖아. 그거 어차피 다 못 써. x제곱 뒷페이지에 쓰면은 빼기 2. 뭐냐면
m 빼기 4x 보세요. 플러스 2m는 0. 자, 이런 상황이래. 그래서 첫 번째 모두 실근이 2보다 커. 2보다 큰 서로 다른 두 실근. 두 번째가 2가 두 실근 사이에 있어. 자, 세 번째가 뭐냐면 2보다 작은 실근이 존재한대요. 잘 보시면 1, 2번에 비해서 3번이 압도적으로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 1, 2번은 지금 방금 한 거 옆에다 그냥 갖다가 똑같이 대입하면 돼. 이거는 한 판 축 세 가지 쓰면 되는 거고, 이거는 그냥 2 갖다 넣었을 때 0보다 작다 쓰면 끝이거든. 그지? 이걸 편의상 F라고 부른다면 이건 F, 2가 0보다 작다. 얘는 뭐다? F, 2는 0보다 크고, 판별식 0보다 크고, 축도 2보다 크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쓰면 된다고. 연립하면 어차피 니네가 하면 되니까. 자, 문제는 이거를 어떻게 하냐는 거지. 2보다 작은 실근이 그냥 존재한다라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고. 이거에 이제 불편한 점이 뭐냐면 실근이 몇 개인지를 몰라. 자,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가 2인 것도 괜찮고,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가 2인 것도 괜찮고,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가 2인 것도 괜찮고, 되게 많단 말이야. 이거를 언제 다 하고 있냐고. 그래서 이렇게 풀지 않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푼다? 이것도 어쨌거나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잖아. 그지? 방정식을 다루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뭐야? 방정식을 여러분이 마주했을 때 가장 뭐부터 해요? 원래? 미적 원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방정식은 항상 뭐부터 해? 탈락? 방정식 혹은 부등식은 항상 이거부터 먼저 하는데 어떻게 정리를 하죠? 내림차순. 약간 비슷은 하지만, 자,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그러냐면 네 글자로 동치 변형이라고 해요. 동치 변형. 어쨌거나 식을 변형을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방정식, 부등식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거는 사실은 동치 변형이에요. 동치 변형이라 함은 주어진 방정식과 동일한 해를 갖는 또 다른 방정식 혹은 부등식으로의 변형을 뜻하는데, 그럼 저기서의 동치 변형은 뭘 할 거냐면 m 값을 포함하는 부분을 이항을 시킬 거야. 즉 어떤 식으로 변형을 할 거냐면 x제곱 더하기 8x는 2m으로 묶으면 x 빼기 1 이런 식으로. 자, 이랬을 때의 장점이 뭘까?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 m이라는 미지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려내기가 상당히 수월하죠. 얘 그려주면 된다. 이거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겨서 너가 0이랑 마8을 근으로 갔죠? 0, 마8. 그 다음에 2보다 작은 실근이 존재하고 싶으니까 그럴 수 있지. 여기가 2, 얼마가 되니? 20 나오나요? 그지? 자, 그리고 얘는 어디 있냐면 1,0에 있어요. 이 정도 있다. 1,0. 이 1,0이라는 어떤 정점을 지나가는 직선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럼 이제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지나가면 실근이 있는 거라고. 이보다 작은 게. 이쪽에서 접하는 순간이 있겠지. 또 이쪽으로 잘 그으면 이쪽으로도 접하는 순간이 있겠지. 접점이 어딘지를 한번 찾아봐야겠네. 내가 접점이 먼저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접선을 한번 구해봤어요. 자, 이거 접선을 구하기 위해서 나는 뭘 구할 거냐면 이 점과 이 함수의 요 함수값의 차이를 구할 거야. 근데 1에서의 함수값이 9 나오는 거 보이니? 9라는 거는 요렇게 접선을 그었을 때 너와 너의 x좌표 차이가 얼마다? 그렇지. 그러니까 너는 x는
마이너스 2가 되고 이쪽에서 샥 그으면 x는 4가 돼요. 됐어? 즉 0과 2 사이에선 접선을 그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때는 그을 수가 없다. 그러니 우리는 어느 경우만 보면 되냐면 여기를 지나가는 것보다 기울기가 크든지 아니면 이거 접하는 것보다 기울기가 좀 작거나 같든지 이렇게 된다고. 너보다 크다는 거는 너가 아까 얼마야? 2,20이지. 너가 아까 1,0이었나? 그럼 1 갈 때 20이니까 기울기가 2m인데 얘가 20보다 크든지 또는 x-2였잖아. 자, 이거 미분해서 그냥 넣어. 마이너스 2x 플러스 8이니까 얼마야? 4인가? 이거 기울기 4거든? 얘가 기울기가 4인 거고 4보다는 기울기가 작기만 하면 돼. 돌면 되죠. 그러니까 너는 2m이 작거나 같다 4 이렇게 된다. 그래서 저 결론은 이거예요. 이거를 너네가 일반적인 근해 분리로 풀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다고. 굉장히 어렵고 보통은 애들이 거의 못 풀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주냐면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해서 그래프를 그려서 풀어내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공수원, 대수, 미적원 다 나오는 유형이기 때문에 약간 어렵더라도 반드시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 세 군데에서 다 나와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거를 잘하면 이 세 군데에서 나오는 문제를 다 맞출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우리 대수할 때 했던 거 기억나니? 이거 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4의 x승 더하기 2 곱하기 2의 x승 플러스 뭐 여기가 m 있고 2m 2의 x승 그 다음에 뭐 빼기 4m 플러스 2는 0 너가 실근이 존재한대. 그럼 이거를 t라고 딱 두면 실근이 존재한다는 거는 x 기준이었고 t 입장에서는 0보다 큰 거잖아. 그럼 결국에는 저렇게 2차식으로 바뀐다고. t제곱 2m t 빼기 4m 플러스 2는 0인데 양의 실근이 존재한다 이런 거라고. 근데 두 식은 모두 양수면 얼마나 쉬워. 그럼 판별식 양수, 합도 양수, 곱도 양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얘는 그냥 실근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거를 역시 이 부분을 이항시켜서 변형해서 그래프 그려서 갖다 긋고 찾아야 된다. 대수할 때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여러분이 대체로 못해요. 거의 요거를 이렇게 변형해서 깔끔하게 푸는 애들은 조금 상위권 중에서도 난 별로 못 봤어요,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이 연습을 했을 때 아주 의미 있는 유형이다. 잠깐 쉰다. 오늘 힘들지? 자꾸 BTS 뭐 어쩌고 BTS. 고쟁이 코너인데 고쟁이 좀 별로인 것 같아. 진짜 고등은 고쟁이는 되게 좋은데. 불나가 고쟁이야. 아니 근데 불나는 진짜 너무 쓸데없어. 너무 그냥 쓸데없이 어려워. 최상위 수학 좀 무난하지 않나? 최상위? 얘를 미안. 미안 공부도 안 그래. 했다, 자, 나왔어. 빨리 합시다. 빨리빨리 하자. 자, 오늘은 좀 개념 설명이 이만큼이고 문제풀이는 이만큼이기 때문에 얼른 하고 마치겠습니다. 봅시다. 자, 109번 보세요. 30분 안에 끝내봅시다. 30분. 30분 딱 할게요. 10시 10분을 목표로 해볼게요. 자,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저 11시. 그럼요. 어차피 바로 갈 수 있는 사람은 2명밖에 없기 때문에. 자, 자. 이거 비꼬시는 거죠. 볼게요. 109번은 사실 유형 자체는 설명을 하진 않았어요. 여러분이 개수의 부호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들인데 자, A, B의 곱은 뭐랑 부호가 똑같냐면 A, B를 서로 나눈 것과 부호가 똑같습니다. 그지? 곱과 나눈 건 당연히 부호가 서로 같아요. 즉 A와 B가 부호가 서로 다르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마이너스 A분의 B에 해당하는 너의 대칭축 혹은 두근의 합에 대한 이야기는 당연히 양수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기억번은 참이지. 그지? A, B가 부호가 다르니까 마이너스 A분의 B는 양수고 둘의 합이 2죠. 기억번 참이에요. 니은번. 얘는 뭐야? 4A 마이너스 2B 플러스 C는 B에다가 뭘 대입하면 되는 거야? B에다가 뭐, 그러니까 요 A, 뭐야? Y, 요 X에다가. 가 아니라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요게 나와요. 즉 F 마이너스 2가 음수인지를 물어보는 거잖아. 누가 봐도 마이너스 1일 때는 음수죠. 참이고. 디귿번. 뭐야? 판별식이 0보다 큰가? 참이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다 참이다. 어때? 30분 만에 할 수 있을 것 같죠? 넘어갑니다. 110번. 30분이 아니라 20분 컷 가능하지 않을까? x제곱의 개수가 1인, 최고차항 개수가 1인 이차함수. 근데 마일과 FO가 함수값이 같아. 그렇다는 거는 대칭축이 2가 되겠지, 그지?
그리고 너랑 x축과 만나는 두 점의 x좌표의 곱이 마이너스 2, 즉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2인 상황이고, 그럼 fx라는 함수를 나 같으면 그냥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어차피 마일과 5가 함수값이 같으니까 x 플러스 1이랑 x 빼기 5랑 거기다가 뭔가 상수 정도만 더해주면 되겠지. 근데 곱이 마이너스 2인 걸로 봐서는 k는 3이겠죠. 굉장히 쉽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요 111번 같은 경우에는 실근에 대한 이야기. 지금 자 유리수 AB 밑줄 두 번째 줄에 유리수 AB 유리수 조건 나와 있고 무리수근을 갖고 있네. 그럼 무리수근을 갖고 있다는 건 나머지 하나는 혈례근을 가져야 돼요. 하나는 2 마이너스 루트 2겠지. 그래서 2 플러스 루트 2와 2 마이너스 루트 2가 될 것이고, 그래서 식을 쓴다면 x제곱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a는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2 x 마이너스 2 더하기 루트 2. 그냥 이렇게 써주시는 게 제일 쉽겠네요. 마지막에 a 플러스 b 물어보는 거니까 또 전개해서 a, b 구하지 말고 1대입, 그지? 양면에 1대입하면 끝.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12번은 뭐 하는 문제야? 너랑 서로 다른 두 점이니까 판별식 쓰는 문제죠. 빼서 판별식. 그래서 식 한번 써볼게요. 어떻게 생겼냐면 넘겨볼까? x제곱 그 다음에 넘기면 마이너스 2a 더하기 4x 더하기 a 제곱 빼기 아니지 더하기 k 더하기 2는 0.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판별식이 양수 짝수근의 판별식 a 플러스 2에 제곱 빼기 a 제곱 빼기 k 빼기 2가 0보다 크다. a 제곱 없어지는 거 보이지? 그러면 4a 플러스 2가 k보다는 크다. 자, 요렇게 나옵니다. a는 자연수고요. 그러면 k의 개수라는 거는 당연히 몇 개냐면 4a 플러스 2보다 작을 때니까 4a 플러스 1개죠. 1부터 4a 플러스 1까지. 계산해서 부등식 정리한 겁니다. 즉 요게 바로 누구냐면 FA예요. 더 안 해도 되겠지? 넘어갑니다. FA라고 그게. 그 다음에 A 값에 관계없이 접한대. 이거 아까 우리 했던 판별식, 그 다음에 뭐? 판별식 쓰고 항등식. 그지? 넘어갑니다. 114번 안 해도 되겠지? 절대값을 취하면 플러스 2니까 슉 지나가면 정확하게 대칭축을 기준으로 3개의 실근. 그 대칭축이 얼마냐면 2니까 2 곱하기 3 답은 6이 되겠죠. 115번 한번 해볼까요? 뒤로 좀 넘어가야 어려운 게 조금 있습니다. 앞에는 사실 별로 안 어려워요. 그러면 뭐 넘어가자고. 아 근데 금방 나와요. 여기 이제 118번 정도 되면 이제 조금 어려운 게 나와요. 아유. 아 맞다, 준혁이가 나 수학학원 어디 다니냐고 물어봐가지고 내가 나 성경이랑 같이 다녔다고 했더니 걔가 너가 성경이랑 어떻게 하느냐고, 성경이 나랑 옛날에 초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다고 그거 자랑하면서 한성훈 수학학원 저기서 다니겠대. 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그 친구? 맞아요, 그 저희 학교 일장이라고. 근데 우리 반은 입태를 봐야 들어와요. 서희초에 저밖에 없는 거 너무 슬퍼요. 야 준혁이 서일초? 어떡해. 준혁이 친구 짱 많아. 친구가 없어가지고. 자, 보겠습니다. 0부터 3인데요. 우리가 최대값이 8이 되는 경우랑 최소값이 마이너스 4가 되는 경우 각각의 A값을 구하고 싶네. 자, 일단은 지금 최대가 4가 되려면 A가 일단 양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고, 여기가 2고 여기가 4인데, 근데 0부터 3이잖아. 자, 0이 여기 있고 3이 여기 있어. 그러면 요게 지금 8이 되고 싶은 거지, 맞아? 그럼 잘 봐. 이만큼이 4지.
근데 얘가 2야. 그러니 최고차항 A는 1인 거죠. 그래서 A가 1인 거예요. 그 다음에는 최소값이 마이너스 4가 되고 싶은데 얘는 최고차항 계수가 뒤집어져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고서는 최소가 마이너스 4가 될 수 없지. 왜냐면 얘는 최소가 4거든. 그럼 다시 0, 2, 3, 4, 마이너스 4. 자, 이만큼 8이죠? 이만큼 여전히 2지? 최고차항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이제는 얼마? 마이너스이죠. 너의 제곱에다 최고차항 곱한 건데 선분 길이기 때문에 항상 절대값을 씌워서 곱합니다. 사실은 최고차항.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너의 최소값이니까 a를 대입한 값일 것이고 대입하면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2a 플러스 3인데 그것에 다시 최소값이니까 a에다 1을 대입하면 1 더하기 2, y1 더하기 2, 4 나오네요. 넘어갑니다. 117번 118번인데 118번이 아까 얘기했던 그거예요. 한번 보세요. 자, 구간이 나와 있지. a부터 a 플러스 3까지. 이와 같은 함수의 최대값을 a가 k보다 작을 때 ga, a가 k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ha라고 하겠대. 뭔 소리야? 자, 그럼 일단 요 fx라는 함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구간 자체는 a부터 a 플러스 3까지죠. 이 구간에서의 최대. 근데 a가 k보다 작을 때와 a가 k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나누겠대. 그때가 ga. 그때가 ha. 자, 일단은 너의 최대값을 저 구간에서의 최대값을 GHF KA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범위를 가리지 않고 얘 K 때문에 헷갈리나? 라지 FA 자, 라고 하겠습니다. 아니 그냥 라지 F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 A 플러스 3이니까 3만큼 평행 이동이 된 상태야. 근데 그 중에 최대인 거잖아. 그래서 이쪽이에요, 이쪽. 사실은 이렇게 생긴 게 라지 FA인 건데 근데 A가 K보다 작을 때 지금 그때를 GA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근데 최대값을 범위를 나눴네. A가 K보다 작을 때? 뭔 소리야? 이거 뭔가가 이상한데? 자, 잠깐만. 잠깐만. 이게 원래 뭔가 표현이 약간 이상한데? 잠깐만. 원래 이 구간에서 최대값을 함수로 딱 정의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갑자기 이걸 구간을 나눴다는 게 뭐지? A가 K보다 작을 때 잠깐만. A가 K보다 작을 때는 GA. K는 뭐야? K가 몰라요 저희. 그냥 K는 그냥 K예요. K는 그냥 K입니다. G-2K면 마이너스 2K가 K보다 작을 때인 거네? 아, 그럼 K가 양수일 때네? 그러면 A는 음수일 때네? 맞나? 그지? 마이너스 2K가 A인 거니까. 그럼 A가 음수일 때 너의 최대값. 저 구간에서. 근데 잠깐만. 여기가 대칭축이 얘가 6이고 얘가 3이거든? 그러면 음수면 이쪽이네.
요 한참 저쪽이네. 그지? 그러니까 그러면 누가 되냐면 이때 너가 GA가 뭐가 나와야 되냐면 FA 플러스 3이 되겠네요. FA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지. 근데 A가 마이너스 2K인 거고, 그 다음에 H 2K면 이제는 A가 2K인 거죠. 그러면 2K가 K보다 커나 같은 거죠. K는 0보다 커나 같고 A가 0보다 커나 같은 거네. 이렇게 될 텐데. 근데 A가 0보다 커나 같으면 A일 수도 있고 A일 수도 있고 뭔 소리야 이게. 문제 우리 문제. 뭔가가 이상한 것 같은데. 이거 선생님이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일단 넘어갑시다. 이거. 우리 그러면 조금 조금 넘어가. 어렵지 않은 120번 보겠습니다. 금방 해. 자, x 더하기 y제곱 는 1 그리고 2x제곱 더하기 3y제곱의 최소값. 그래서 여러분 이걸 이제 어떻게 풀게 돼 있냐면 y제곱을 1-x로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이렇게 바꿔놓고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플러스 3의 최소가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어요. x 기준에서는 아마 4분의 3을 대입하면 그지? 최소가 되거든? 근데 우리가 x라는 값이 4분의 3이 될 수 있나? 될 수 있죠. 그거를 여기서 확인하셔야 돼요. 될 수 있죠. 넘겨주시면 x는 1 빼기 y제곱이죠? 근데 y는 실수기 때문에 제곱을 하면 0보다는 크거나 같고 즉 얘는 1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런 범위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최소값을 보되 x는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의 최소값을 봐야 돼. 그러니까 여기는 해당을 하는 상황인 거고 경우에 따라서 범위가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범위에 대한 체크를 해야 되는 문제예요. 이렇게 대입하면 나와요. 넘어갑니다. 뭐야? 몇 개 안 나왔잖아. 엄청 징징거리길래 많이 남은 줄 알았더니. 자, 근데 문제가 너무. 아니. 자, 간단하죠? 네. 밑변 10이고 높이는 5인 근데 삼각형에 내접하면서 한 변이 밑변 BC 위에 있는 직사각형 PQRS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달라. 그럼 일단은 뭔가를 변수로 잡고 이거를 식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너가 10이고 높이가 5거든? 이런 상황인데 그럼 넓이를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하면 좋을까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 그래서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정말 밑변과 높이를 이용을 해서 해결을 하셔도 되고요. 근데 이제 이 전체가 10이고 가로 길이 전체는 10이고 높이가 5인 거를 잘 이용을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전체 삼각형의 넓이는 25가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요만큼의 높이가 얼마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만큼을 선생님이 얼마로 잡을 거냐면 5t라고 잡을게요. 이렇게.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10t가 되겠지. 그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너가 5대 10으로 닮았기 때문에 그럼 이만큼은 얼마가 나오냐면 바로 5 빼기 5t가 나와서 보시다시피 이제 2차식의 형태로 간단하게 이제 표현이 되면 닮음을 쓰는
뭐 이런 문제였고 그냥 너 곱하기 너인데 실근이 하나는 1이고 하나가 0이니까 정확히 2분의 1에서 최대가 되겠지. t값에다가 2분의 1을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5 곱하기 2분의 5가 되겠네요. 간단하고 122번 같은 거는 이제 그림을 그려서 풀어주시면 되는데 습관적으로 5를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5를 대입했을 때 어때? 왠지 같지 않을까? 마이너스 25 더하기 30이니까 6 나오네. 똑같아요. 그다음에 25 빼기 30 더하기 그러니까 또 5 나오네. 맞나? 네. 6 나오는데? 위에서도 6. 그지? 6 나오지 둘 다. 그래서 요게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정확하게 5,6에서 만나고 있고 둘이. 근데 얘가 5보다 작을 때가 대칭축이 3에 있고 얘는 대칭축이 역시 3에 있네요. 오, 둘 다 3에 있네? 그럼 사실은 원래는 이렇게 생긴 거 아닌가? 요렇게 생긴 거 하나랑 요렇게 생긴 거 하나인데 서로 이제 위아래가 뒤집어져 있고 근데 경계가 5인 거지. 그래서 이 부분이 없고 이 부분이 없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오겠네요. 이렇게. 서로 다른 세실근이니까 너랑 너 사이인데 여기가 3이고 5라서 얘는 2고 너가 2니까 너는 4라서 여기 값이 나오죠? 6이면 얘는 10이네요. 이렇게. 세실근은 7, 8, 9가 되겠네. 8 곱하기 3이니까 24가 되겠죠. 간단한 문제였고 123번 뭐 말하는지는 알지? 이거 많이 봤지? 이렇게 그냥 실생활의 활용 문제. 너네 근데 국어 잘 못하지? 123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쌤이 저희 국어 잘합니다. 그래? 해보세요. 저도 그거 잘해요. 그래? 알았어. 난 잘 못해. 선생님 국어를 제일 못했어요. 저도 다 못해요. 제일 못했다는 게 그래도 남들보단 잘했죠. 근데 제 과목 중에 제일 못했다고. 뭔가 재수없다. 쌤 진짜 저는 다 못해요. 진짜 어떻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래. 해봐 빨리. 국어가 늘 좀 마음이 불편했어. 저희 학교 애들 진이 잡지 공유하다가 잡지 단톡방 만들다가 한 명이 베끼던 걸 선생님한테 그래 들켜가지고 스마트폰을 뺏겼는데 그 단톡방에 들어가 있던 이름들을 다 퇴출당했대요. 난 없었지. 난 성실한 학생이니까. 약간 진이 N번방이네요. 진이 N번방. 단톡 만들면 개개인 돌려가. 그래서 걔 다 퇴출당해가지고 구령 중에 얼마 안 남았어요. 진짜? 개웃기다. 마치 휘문중처럼 돼버렸네요. 엄마들한테 거기다 돌려까잖아. 신문중은 이상한 짓 너무 많이 해가지고 걔는 아예 영구 퇴출이지만 그러니까. 그냥 모의고사 답지랑 영구 퇴출 너무 웃긴 것 같아. 신문중은 쉽지 않던데. 그러니까. 신문중은 진짜 문제아들이 너무 많아. 그래? 되게 온화하신 쌤이 있거든요. 화랑 욕을 하는 걸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필문증이 들어온 후부터 화랑 욕하는 것만 보게 됐어요. 그래야지 안 좋은 성형사진 희문스럽다 했잖아. 자, 보겠습니다. 한 개에 1,000원 하는 과자를 500개씩 팔고 있는데 인상할 때마다 판매량이 줄어들죠. 그리고 인하할 때마다 판매량은 늘어납니다. 그랬을 때 과자를 X개를 판매할 때 드는 비용이 다음과 같다면 하루 판매 수익 동그라미 최대가 되려면 판매 가격은 얼마인가? 자, 기본적으로 수익은 전체 판매한 양과 판매한 금액을 곱한 거에다가 판매하는 비용을 빼주는 게 수익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매출인 거고 매출에다가 비용을 뺀 게 이제 마진이 되는 건데. 그러면 지금 과자를 X개를 판매를 하고 싶어. 그럼 원래는 500개씩 판매하고 있었거든? 그러면 500개, X에서 500을 빼게 되면
예컨대 600개를 팔았어. 그럼 100개를 더 많이 판 거잖아? 근데 그러려면 잠깐만. 금액을 가지고 써야겠구나. 금액을 가지고 쓰자. 금액을 가지고. 원래가 1,000원. 1,000원 500개. 근데 10원 인상할 때마다 10원 개수는 마이너스 20개. 요런 상황이네. 마이너스 10원 하면 20개 늘어나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가 1대 마이너스 2의 비율로 이제 섞이는 건데 그럼 가격을 기준으로 쓸지 개수를 기준으로 쓸지. 근데 여기서 마지막에 과자를 X개 판매할 때 이 비용을 이제 X에 대한 식으로 주긴 줬거든. 그래서 X를 가지고 써도 상관은 없고 아니면 얼마만큼 더 많이 생산을 했는지를 가지고 더 많이 팔았는지를 가지고 써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그냥 X개라고 씁시다. X개. 근데 20개 단위잖아. 단위가 좀 애매하네. 좀 너무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1원을 늘리면 2개가 줄어들까? 그러니까 10원 늘리면 20개가 줄어드는데 1원 늘리면 2개가 줄어드는 건가? 아니 또 개소리 좀 하지 마세요. 아니 근데 1원을 올리면 1,001원이라서 불편해서 사람들이 안 씁니다. 근데 그냥 아마 쓰면 나올 것 같아요. 그죠? 그냥 이거를 똑같이 K배를 합시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더해줘요. 넌 1000 플러스 10K고 여기는 500 마이너스 20K가 되겠지? 이게 이제 X인 거예요. 이게 이제 X인 거고. 그러면 전체 판매한 금액이 1000 너가 X를 K로 바꿀까? K를 다시 X로 바꿀까? 그러면 K를 X로 바꿀 수 있지. 양변 2 나누고 이렇게. 250. 그러면 10K가 얼마냐면 쇽쇽 250 빼기 2분의 X. 자, 요게 지금 현재 뭐냐면 너의 금액, 너가 개수, 너가 매출 빼기 비용 350 X 더하기 3,000원인가? 네. 이렇게. 자, 우리는 뭘 하고 싶냐면 수익이 최대가 되는 그때의 가격을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굳이 미지수를 예로 잡지 말고 가격을 미지수로 잡을 거 그랬나? 상관은 없는데. 자, 그러면 X가 얼마일 때가 지금 요게 전체 시기 값이 최대가 되는지를 찾으시면 되고, 여기서 2차항의 최고차항의 개수는 마이너스 2분의 1. 1차항의 개수까지만 찾으면 되겠네. 1차항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1250x 마이너스 350이라서 900x입니다. 즉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900개죠. 900개. x는 900이 된다. x가 900이 된다는 건 여기다가 대입한 게 바로 최대가 되는 판매 가격입니다. 그러면 얼마가 되냐면 얘가 450 되나? 800원이 되겠죠. 800원으로 팔고 900개를 팔겠다. 됐나요? 그 다음에 124번 보겠습니다. 자, 이차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생겼는데 너가 x축과 만나는 x좌표의 곱은 0. 일단은 c는 0이네. f-2 더하기 f2는 6보다는 작다고 하고 있고, 그러면 나번 조건, 다번 조건을 한번 보시면 어차피 f2와 f-2 더한 거는 8a죠. 8a. 어차피 b는 뿔마가 되면서 없어지니까 8a가 6보다 작고 c는 아까 0이었죠. 근의 곱은 0. 그리고 이 구간에서 우리는 지금 fx1보다는 fx2가 더 작다는 이야기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어떤 상황이냐면 감소하는 상황이죠. 감소. 즉 약간 이런 거야. 마이 2일 수도 있고 뭐 마이 2일 수도 있고 초고차항 부호를 모르니까. 자, 기억번 f1은 0보다 작은가? 지금 이거를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 대칭 축의 위치로 봐야 되나? 축의 위치가 너가 마이너스 a분의 b인데 너가 2보다는 크거나 같거나 또는 요게 이제 언제냐면 a가 양수일 때 또는 요때인 거죠. 너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a분의 b. 요거는 a가 음수일 때. 근데 a는 4분의 3보다 작거든. 다 됐나? 근데 지금 c가 0이라는 거는 하나가 0이 실근이잖아. 0이 실근이라는 소리 아니야? 네. 근데 마이부터 2까지 감소하려면 어떤 상황이야?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생긴 상황이죠. 그죠? 마이 2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겁니다. 이렇게 지나가는 상황. 이런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a가 4분의 3보다 작고 F1은 어떻게 되지? F1이 어디 있지? 아, F1 여기 있네. 0보다 작네요. 기억번 참이고. 니은번 B와 4A를 비교하고 있는데 지금 요게 B와 4A를 비교하는 건 뭐지? AX제곱 플러스 BX거든 사실은. 이렇게. 그러면 요걸 만족한단 말이야? A가 마이너스 2보다 크죠. 그렇지. 곱하면 아니죠. 마이너스 2a가 되면 부동호 방향이 반대죠. a가 곱해지면 2a 마이너스 b. 네 말대로 마이너스 2a로 하고 싶으면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근데 b가 너보다 작거나 같은데 a가 양수니까 너는 당연히 4a보다 작거나 같지 않겠어? 그렇죠. 이렇게. a가 양수니까 얘는 0보다 작잖아. 음수잖아. 음수, 너가 양수, 너보다는 네가 작죠. b가 당연히 4a보다는 작다. 니은번 참이 됩니다. 마지막 디귿번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 두근의 합이 지금 맞죠. 여긴데 요 대칭 축을 가지고 판단을 해보시면 저거 마이너스 잠깐만. 죄송. 대칭 축은 요건데. 죄송. 그래서 어쩐지 요렇게 되지. 2배를 해줘야 돼요. 맞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양변에 2를 곱하면 이렇게 되고 4보다 크거나 같죠. 그래서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은 게 아니라 4보다 크거나 같은데 근데 마이너스 4보다 그러면 크거나 같은 거 맞는 거 아니야? 그지? 감소하니까. 맞죠. 이렇게 참이 된다. 거의 다 했네. 자, 125번에 가번 조건, 나번 조건 표현만 한번 보세요. 이게 무슨 표현이다? 가번은 무슨 표현? 그 대칭 대칭축이 어디인 거예요? 마이너스 그죠?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2 대칭 써주시고 밑에 거는 x1, x2에 대해서 얘는 함수값의 평균과 그 다음에 평균에서의 함수값을 비교하는데 평균에서의 함수값 쪽이 더 크려면 아래로 볼록일까? 위로 볼록일까? 위로 볼록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위로 볼록하고 마이너스 2에서 대칭축을 갖는 거니까 1번 참, 2번 참,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 이런 상황이니까 3번 마3이랑 0이랑 마5랑 세 가지를 비교하고 싶어.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함수값의 대소 관계는 대칭축으로부터 먼지 가까운지를 가지고 판단을 하시면 되는데 마이너스 3이 제일 가깝고요. 그 다음에 0이 그 다음으로 좀 멀고 마이너스 5가 제일 멀어요. 그지? 즉 대소 관계는 마3, 0, 마이너스 5 순이야. 마3이 제일 크고 0이 그 다음, 마이너스 5가 그 다음. 그 답은 3번이 역시 참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니까 4번.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2가 아니라 대칭축의 2배인 얼마? 마이너스 4가 돼야 되죠. 마이너스 4가 돼요.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그리고 닫힌 구간에서는 항상 최소값이 존재하는데 얘가 2에서 열려 있잖아.
그럼 마이너스 4랑 2를 봤을 때 마사가 지금 좀 가깝지? 그리고 2가 좀 멀지? 이렇게 돼 있지. 그럼 어때? 2에서는 최소값이 있어? 구간이 열려있기 때문에 여기서 최소값이 없는 게 맞아요. 그래서 5번은 참인 거라서 답은 이제 4번이 되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26번. 15분. 그럴 수 있죠. 자, 거의 다 했어. 하나만 하자. 수직인 면으로 자른 단면의 폭이 4m에 5m인 포물선 모양의 비닐하우스가 있대. 자, 이게 4의 2라는 거는 최고창이 얼마게? 2분의 1. 맞아요. 근데 부호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1. 무슨 소리냐면 봐봐. 얘가 지금 2고 얘가 4인데 얘가 2라는 소리잖아. 너의 제곱이 너인데 최고창이 2분의 1이라서 제곱하고 2분의 1 곱해서 2가 된 거예요. 최고창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이런 식으로 찾는다고. 최고창을 이런 식으로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자, 그 다음에 뭘 하고 있냐면 여기서 여기가 지금 1인데 8자리에서 슉 접선을 그었네요. 접하지 않나요? 하지 않나. 잠깐만. 비닐하우스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비추도록 할 때. 뭔 소리야? 접할 때가 가장 가까운 거 아니야? 그렇네요. 접하는 순간에 찾아가는 거 아니야, 결국엔?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음 빛이 가로등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아, 여기까지 찾는 거네. 접하는 거 찾는 거 맞는 거 같은데?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자, 해볼게요. 일단 뭘 할 거냐면 우리가 요 접점이 어딘지를 구해볼 거야. 여기부터 어디를 아셔야 되냐면 여기까지를 알아야 된다고. 이만큼. 얘가 얼마인지 일단 먼저 봐야 돼. 자, 근데 얘는 최고차의 개수가 마이너스 2분의 1짜리라고 했지. 잘 보시면 이렇게 보조선 하나 그으면 이만큼이 지금 현재 3이거든? 그럼 여기가 얼마게? 얼마? 얘가 3이면 요거 얼마야? 너랑 어떤 관계 있다고 했어? 꼭지점 기준으로 그으면 너는 제곱하고 2분의 9 최고차. 근데 얘가 2잖아. 그럼 얘는 2분의 5 8에다가 더하면 이만큼이 2분의 5 더하기 8이면 21. 맞아? 맞는 거 같지, 그지? 자, 그럼 다시 여기까지는 얼마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2분의 21이야. 그렇지, 루트 21이야. 왜냐하면 너의 제곱에 최고차항 곱한 게 너니까. 다 했지? 네. 자, 그러면 요 접점이 지금 현재 루트 21이고 요 길이가 내가 실제 하고 싶은 거는 여기까지의 길이를 지금 구하고 싶단 말이야. 요 부분을. 그러면 뭘 알아야 되냐면 사실은 요 길이를 알아야 돼요. 요 높이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것의 기울기를 알 수 있으면 가장 좋지. 기울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거 직교좌표로 여기 원점 잡고 하는 것도 방법이고 이렇게. 그럼 이제 루트 21에서 접하는 거잖아. 즉 이 직선을 요 이차함수에서 뺀 게 이제 루트 21을 중근으로 가져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요 함수 자체가 1이랑 여기부터 여기까지 4니까 5를 근으로 갖고 최고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2분의 1짜리라서 이렇게 생겼거든. 빼기 1 빼기 5 이 함수에서 직선을 뺀다고 이렇게. 어떤 직선을 L이라고 한다면 그게 어떻게 돼야 되냐면 최고차항 그대로 가고 근데 루트 21에서 중근을 가져야 된다.
자,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내가 계산을 하고 싶은 거는 뭘 계산을 하고 싶냐면 이 직선의 x 절편을 구하고 싶어요. 즉 얘가 0이 된 순간을 구하고 싶고 넘기고 넘겨서 계산을 하시면 뭐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좀 더 쉬운 방법이 뭐가 없을까? 이 점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어요. 사실 너가 루트 21, 얼마가 되지? 여기다 넣으면 계산하기 개 싫다. 사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길이에서 요거 구하면 돼요. 요만큼. 얘가 얼마냐면 루트 21 빼기 3이거든. 그러니까 얘가 얼마냐면 루트 21 빼기 3의 제곱 곱하기 2분의 1이에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거를 어디 갔어? 2에서 빼면 된다고. 그래서 이 부분이 2 빼기 2분의 1의 루트 21 빼기 3의 제곱이야. 요만큼. 산수가 다 좀 더럽은 답 자체도 더럽죠. 이거는 좀 어쩔 수가 없고. 그래서 요 높이가 나오면 뭘 구할 수 있냐면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어. 사실은 구할 수 있지. 왜냐면 얘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보조선 잡으면 얘가 루트 21인 거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전체 8에서 너를 빼면 된다고. 그러니까 6 더하기가 되겠죠. 더하기 2분의 1의 루트 21 빼기 3의 제곱이라고. 그럼 이제 직선의 기울기 자체가 이렇게 나오는데 나는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구하고 싶잖아. 기울기를 구하지 말고 닮음으로 가자. 너 대 너는, 너 대 너야 이렇게. 즉 루트 21에다가 얼마를 곱해주시면 되냐면 너분의 너를 곱하시면 돼요. 아이고 귀찮아. 분의 8끝. 요거 유리야. 이렇게 되겠죠. 굳이 식으로만, 그러니까 수식을 굳이 쓰지 않고 그냥 요 숫자로만 계산을 한다면 그래서 답이 막 이렇게 더러운 게 나와요. 한번 해보시고 뭐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여기 루트 21인 것까지 사실 나오고 나면 다른 방법들 뭐 이렇게 해서 직선을 구하는 방법도 있고 근데 산수 자체는 조금 복잡할 수밖에는 없는 문제입니다. 여기를 좀 더 쉽게 구하는 방법이 있을 법도 한데 한번 해봐라. 127번은 여러분이 나중에 풀어보세요. 숙제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어렵고 중요한 단원이니까 한번 잘 풀어왔으면 좋겠다.